왠지 모르게 만났을 때 귀하고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옷을 잘 입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열은 바로 옷 잘 입는 사람이 대복을 크게 만날 수 있는데요. 많은 부자들 역시 옷을 통해 자신의 지위를 드러내고 금전운의 흐름도 좋게 만들기 위해 신경 씁니다. 만약 최근 들어 고통스럽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다면 이렇게 옷이 주는 기운에 힘을 빌려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옷은 여러분의 기운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물건으로 대운을 불러오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풍수 도구인데요. 특히 지금 시기가 참 중요하지요. 진정한 운은 여름에 만들어지고 겨울에 결실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은 사람이 가져다 주기 때문에 옷을 제대로 입는 것은 운을 만드는 방법으로 꼽히지요. 여기엔 금전운과 재물운, 인복,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물건보다도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차림새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은 대박이 나서 회복이 터지는 여름, 못차림과 돈복이 줄줄 셀 수 있으니 꼭 피해야 하는 옷차림을 알아보겠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금전운을 높이는 옷차림으로 이번 여름을 기점으로 풍요로운 대운을 만나보세요.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음악 단순해 보이더라도 깔끔하고 품위가 느껴지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름이 되면 많은 분들이 마음의 한 옷차림을 꼭 해야 하나 생각하실 텐데요. 꼭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휴가를 가서 휴양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면 일상생활을 할 때는 깔끔한 것이 최고입니다. 여러분도 사람을 만났을 때 첫인상이 기억에 남고 편안하게 느껴지며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차림이고 단정하고 깔끔한 옷차림은 첫인상을 좋게 만듭니다. 그래서 1천억 대 이상의 자산을 이룬 부자들 역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옷차림에 굉장히 신경 쓰는 것이죠. 금전운을 얻기 위해서는 단정하고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게 옷을 입어야 하며 화려한 포인트가 어느 정도 있더라도 절대 사치스럽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그러십니다. 아, 그러면 그냥 명품이나 비싼 옷을 사면 되는 건가요? 저는 아직 그럴 형편이 되지 못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단정하고 품위가 느껴지는 옷은 명품이나 비싼 옷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비싼 옷만 입는 것은 아니지요. 오히려 가성비 있는 옷이 옷의 질과 디자인이 좋다면 더할 없이 운을 부르는 옷차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정갈 심플하게 옷을 입는 것이 운을 살려주는 최고의 옷차림인 음악 것입니다. 또한 무조건 매일 유행하는 옷을 입기보다는 청결이 훨씬 중요합니다. 옷을 유행에 따라 전부 다 바꿔서 마련하기보다는 나에게 잘 어울리는 옷을 알고 그런 옷으로 옷장을 채워보는 것이 중요하지요. 무엇보다도 청결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름철이 되면 땀이 많이 배출되면서 자연스럽게 콧방귀, 옷에도 그 냄새가 배어나올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계절보다도 청결에 굉장히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깨끗한 옷은 자신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이어져 사회적인 운마저 개선합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사람을 만났는데 꿋꿋한 냄새가 나서 불편한 감정이 든다면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을까요? 여름철에 청결한 옷차림을 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뿐만 아니라 더 신뢰를 받기 쉽습니다. 비슷한 의미로 보여지는 상의는 구겨짐이 없는 것이 중요한데요. 돈 부르는 옷차림에서 구겨지고 청결하지 못한 외투를 입지 말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겉옷을 입는 분들이 많지가 않지요. 그러니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시선이 빨리 가는 부분인 상의는 꼭 청결한 상태이고 구겨짐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하인에게 잘 보이는 상의가 구겨졌다 것은 이 사람이 아주 게으른 사람이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지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옷을 걸어두지 않는 사람이며 다림질을 하지 않거나 옷을 마구 다루는 사람일 것이다라는 무의식적인 징조를 던져줄 수가 있겠지요. 예천인들 역시 이러한 사람은 항상 일정한 형식이나 절차가 없이 편한 대로 막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며 타인들에게 절대 호감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 조상님들 역시 그 어려운 생활, 여건에서도 의복은 항상 정관하게 갖추셨고 의관을 정제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셨죠. 청결한 옷차림은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풍수의 여름에 태어난 분들은 일반적으로 화기운이 강하다고 여기는데요. 한마디로 불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강렬한 햇빛이 눈부신 계절, 여름에는 태양의 에너지가 강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밝은 색상의 옷을 입으면 태양의 양기를 흡수하여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에 태어난 분들은 강한 화기운을 진정시켜서 안정화시키고 기운을 조화롭게 만들기 위해 흙의 기운을 상징하는 색상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일반적으로는 흰색, 노란색, 파란색, 베이지색이 좋습니다. 올해는 특히 청룡의 해로 노란색과 푸른색 계열이 무척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음악 노란색과 푸른색이 쨍해서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노란색과 푸른색의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것도 방법인데요. 이렇게 해보는 것이죠. 예를 들면 흰색 계열의 반팔 티셔츠나 옷차림을 하고 노란빛을 띠는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감과 나의 현재 금전운의 상태를 향상시키고 매력을 높여 더 많은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뿐만 아니라 푸른 계열은 사교적인 행운을 가져다 주는 색으로 여기며 자신감과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비즈니스 관계에서 부드러움과 신뢰를 이끌어내어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많이들 좋아하시는 하얀색은 청결과 순수함을 상징하며 재물 맑고 깨끗하게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이때 온통 하얀색 옷을 입는 것보다는 다른 색을 활용하여 매치해 주시면 더욱 좋은데요. 예를 들어 흰색 티셔츠와 푸른 청바지 같은 조합으로 구성된 옷차림을 한다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 주고 재물운을 높이되보다 효과적입니다. 또 검정색이나 하얀색이 완전한 단색 옷보다는 포인트 색상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채색을 참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름에도 검정색 옷을 입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편하고 쉽게 더러워지지 않은 이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고 부담이 없기 때문인데요. 저 역시
가끔은 검정색 계열의 옷을 믹스 매치해서 입습니다. 검정색은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니 뒤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도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검은 새 옷을 입는다면 이것만은 갖추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이럴 때는 옷차림의 전부를 검정색으로 입지 않는 것인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 색으로만 입으면 무기력하고 침체된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의와 하의 전부를 검은색으로 통일하여 입는다면 좋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정색은 수행을 말하는 것이며 휴식과 마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재물운의 활력을 원한다면 더욱 좋지 않은 것이지요. 과학적으로도 검정색의 옷을 매일 입으면 그 사람의 심리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도 있는데요. 음악 검은색 옷을 매일 입게 된다면 스스로의 기분이 저하될 수 있고 건강 상태에도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이것은 색이 주는 파장 때문에 그러하다고 하는데요. 색깔은 심리를 좌우하는 생체적인 파장과 연관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흐린 날이나 비 오는 날에도 밝은색 옷을 입거나 그런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기분이 조금은 밝아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반대로 검은색 한 가지 색으로 옷을 보게 되면 우울해지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지요. 실제로 이런 옷을 자주 입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소심해지고 그러다 보니 기회를 놓치거나 잡지 못하여서 타인에 비해서 곤란함과 불행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가족들이 단체적으로 검은색 옷을 입고 있다면 이 옷의 색깔에 의해서 기분이 가라앉고 또 무기력해져 가정에도 불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매사 의욕이 상실이 되고 속도 더부룩하고 머리도 아픈 느낌이 들면서 무언가 계속해서 침체된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활기찬 에너지를 줄여 건강과 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죠. 검정색은 오행, 중수 기운을 상징하여 차갑고 어두운 성질을 가지고 있고 슬픔, 우울함, 고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다만 어쩔 수 없이 위아래 옷차림을 검정색으로 입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경우에는 밝은 색의 소품을 활용해 주면 금전운이 나가지 않습니다. 소품을 통해 전체적인 옷차림에서 색의 중화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면 더욱 균형 잡힌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름철인 만큼 계절에 어울리는 옷차림 당연히 중요하겠지요. 그러니 소재로는 통풍이 잘 되는 면이나 린넨을 선택하고 너무 타이트한 옷보다는 편안한 피의 옷을 선택하여 기운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때 그렇다고 해서 너무 흘러내리는 오버핏도 좋지는 않습니다. 옷차림으로 운을 부르는 방법을 말할 때 가장 기본은 과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계절 여름에는 덥다 보니 무심코 상대를 민망하게 만드는 옷차림을 할 그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외출 시에는 이 점을 한 번씩 생각하고 외출 전 옷차림을 꼭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선인들 역시 옷차림은 어떻든지 노출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지요. 물론 요즘은 약간의 노출이 있는 옷들은 괜찮으나 과하게 보이지 않아야 할 것이 보이는 옷들은 음악 절대 피해야 됩니다. 옷은 용도에 맞게 입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놀러 가는 곳이 아닌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것이라면
과한 노출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은 우리도 여름이 되었고 덥기 때문에 조심성이 없는 옷차림이 나올 수 있는데요. 문제는 타인은 조심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옷차림에는 단정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이것은 부자들의 옷차림을 떠올려 보면 단번에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늘어난 옷이나 색이 바랜 옷은 절대 입지 마세요. 특히 여름에 색이 바랜 옷을 입으면 더 눈에 띄기 쉬운데요. 여름에는 옷차림이 가벼워지고 겨울철 옷차림보다는 수적은 경우가 많지요. 그리고 그런 만큼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바로 티가 나는 것이지요. 음적인 측면에서도 당연히 좋지가 않습니다. 옷이 늘어났다는 것은 이미 그 옷이 수명을 다하였다는 말이고, 색이 바랬다는 것 역시 수명이 끝이 난 것입니다. 이 말은 이미 버려주어야 할 옷을 계속 입고 다닌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렇게 운이 다한 옷을 입게 되면 운이 나빠지는 것은 물론이고 나에게 다가올 새로운 금전운의 흐름도 막힐 수가 있습니다. 우는 자리가 비워져야 새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계기운은 재물운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나에게 생기가 넘쳐나고 있느냐, 아니면 죽은 기운이 넘쳐나고 있느냐는 것은 내가 풍요를 이루고 성공을 이룰 사람일지 아니면 더욱 위기에 빠져 힘들어질 사람일지 암시하는 징조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만약 지금 힘들다면 운이 다 한옷임이 버려야 할옷을 계속해서 입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대우는 맑고 깨끗한 곳을 좋아합니다. 또 가볍고 경쾌하게 생기가 살아나는 장소가 아니라면 머물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미 와야 할 상황인데도 절대 우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능력보다 저평가되고 싶지 않고 내 운을 다 받고 싶다면 이런 것쯤은 정리하는 것이 꼭 필요하지요. 또 어떤 분들은 옷차림하면 액세서리를 해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액세서리는 과하지 않은 선에서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팔찌, 반지, 목걸이 같은 액세서리나 모자, 손수건 등 소품으로 차림에 포인트를 주는 것이지요. 특히 손목에 팔찌나 시계를 착용하고 목에 목걸이를 착용하는 것이 재물운을 부르는 차림인데, 손목과 목이 허전하면 불행의 기운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옷차림에 포인트가 없기 때문인데요. 어떤 옷차림을 하든 부자의 옷차림을 하기 위해서는 포인트가 적절히 있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걸이에도 펜던트 같은 중심 포인트가 있어야 하며, 반지에도 다이아나 진주 보석들이 밝혀 있어 구심점이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옷에도 포인트가 있어야 하는 것이겠지요. 음악 변화가 우리의 말에도 행동에도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 다 적용되는 운의 법칙과도 같습니다. 똑같은 넥타이나 벨트를 하더라도 핀을 하고 포인트가 있어 눈에 띄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단정함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또한 똑같은 옷을 입더라도 눈길을 끄는 포인트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는 완전히 다른 기치가 느껴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옷을 입는 사람이 어떻게 스타일링하여 연출하느냐에 따라 운을 바꿀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남녀 모두 손에는 손목시계나 반지, 이 둘 중에 하나는 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걸이는 가능하면 하고 있는 것이 금전운을 부르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특히 금이나 같은 금속 액세서리는
정화와 보호의 성질이 있어 여름의 강한 기운을 조절해주고 재물운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름은 기운의 하락이 가장 많은 계절이기에 몸이 약한 분들은 금을 항상 착용하시면 활기찬 에너지를 증대시키는 데에도 무척 도움이 됩니다. 즉 건강운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때 옷과 액세서리의 색상과 디자인을 조화롭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선택하고 절대 과하지 않게 액세서리를 포인트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자리나 행운을 필요로 하는 날에는 골드나 실버 액세서리를 1개에서 2개 정도만 착용해도 충분합니다. 행운을 전부 받고 싶다고 전부 착용하는 것도 과하게 되기 때문에 재물운의 흐름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할 수 있지요. 특히 이 시기에는 화려함을 어느 정도 멀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돈복, 가정은 관운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10손가락 모두 반지를 착용하거나 목걸이를 3개씩 겹쳐 주렁주렁 과다하게 한다면 상대가 보기에도 불편하게 만들겠지요. 그리고 이것이 과다해서 스스로 운을 막아 버릴 수 있지만 옷차림의 포인트는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을 부르는 옷차림에서 포인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옷이나 액세서리를 착용하든 자신감입니다. 조금 저렴하더라도 품질이 좋은 액세서리와 옷을 입고 자신감 있게 행동한다면 운을 부르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악, 자신감 있는 태도는 스스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게 도와줘서 재물운을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포인트 있는 옷차림을 자주 하면 할수록 이것들이 익숙해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고급스러움과 귀티가 타인들에게도 보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동의를 얻을 수 있고 일의 진행도 순탄하게 술 풀리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옷차림은 개인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고 그 사람의 품을 보여주며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부자들은 옷을 함부로 입는 경우가 없습니다. 유명인들이나 많은 부자들 역시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단정하고 깔끔한 옷을 입으려고 하지요. 이것이 운을 좋게 만들고 금전의 흐름마저 좋아지게 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귀한 나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옷은 음악 버리거나 정리하고 깔끔하고 단정한 옷을 입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풍요가 따르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함께 나누면 복음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풍수 운명 비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따뜻한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방금 전까지는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금전운이 따라 부자가 되고 싶어 하시지요? 사실 어떤 사람은 크게 쓰지 않아도 돈이 저절로 모이고 기회가 이어지는데 또 어떤 사람은 평생 애를 써도 늘 빈손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숨은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집터와 집이 가진 기운이지요.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재물과 복이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많은 부자들의 집을 살펴보면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집이 가진 기운이 사람의 삶을 바꾸기도 하고 재물의 흐름까지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터에 지어진 집은 시간이 지날수록 금전운이 쌓이고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인생 자체를 바꿔놓습니다. 음악, 반대로 기운이 막힌 집에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돈이 쉽게 빠져나가고 재물이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실제로 부자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그들의 삶 뒤에는 반드시 돈복이 터지는 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재물운을 부르는 징조가 있는 집일수록 복과 재물이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신 집에 이런 징조가 있으시다면 절대 팔지 마셔야 하고 쉽게 떠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집은 단순한 복이 오는 자리가 아니라 돈복이 들어오고 번영을 이어가며 인생 자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 명당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집이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그 집은 인생을 바꾸는 황금줄 위에 서 있는 곳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금전운을 부르는 집의 중요한 징조들을 전부 전해드릴게요.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 스스로 지금 살고 계신 집이 재물운을 불러오는 명당인지 아닌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특히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풍수라고 하면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단순히 미신 아니냐, 집 방향이나 가구 배치 정도를 따지는 그 아니냐 하고 생각하시는데요. 풍수의 본래 의미는 훨씬 더 깊습니다. 풍수는 바람과 물,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의 흐름을 읽고 조율하는 지혜입니다. 결국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과 자연의 조화를 맞추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해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좋은 터에 집을 지으면 후손이 번창한다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운이 맑고 흐름이 원활한 집에서는 사람이 편안함을 느끼고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며 자연스럽게 하는 일마다 순조롭게 풀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기운이 막혀 있거나 음습한 집은 괜히 답답하고 사소한 일에도 꼬이거나 가족 간의 갈등이 잦아지기도 하지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어떤 집에 들어서면 괜히 기분이 상쾌하고 편안해지는데 또 어떤 집은 번듯해 보여도 어쩐지 눌리고 불편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풍수가 말하는 기운의 차이입니다. 이런 차이가 쌓이면 삶의 방향과 성취, 심지어 금전, 흐름을 좌우하는 금전운까지 달라집니다. 풍수의 핵심은 화려하거나 요란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고 기운이 잘 돌도록 하는 것, 그리고 집이 사람을 도와주는 자리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명당집의 징조들은 단순한 조건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처럼 집은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그 자체로 재물의 흐름과 직결된 중요한 자리입니다. 같은 노력을 해도 어떤 사람은 돈이 쏟아지게 모이고 또 어떤 사람은 늘 허탈하게 흩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집의 기운이 사람을 살려주느냐 아니면 발목을 잡느냐에 따라 운이 달라지고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집이 금전운을 불러오고 시간이 지날수록 복을 쌓아주는 명당일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징조가 바로 그 답입니다. 만약 이 조건들이 지금 사는 집에서 보인다면 그 집은 절대 팔아서는 안 되는 집입니다. 그것은 돈복을 품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진짜 명당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모이고 금전운이 터지는 집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햇빛이 집 안으로 가득 들어온다는 것이지요. 특히 아침
햇살이 골고루 스며드는 집은 하루에 기운이 활짝 열리고 그 집에 사는 사람에게 활력과 기회를 안겨줍니다. 재물운이 좋아지는 것도 당연한 흐름입니다. 빛은 단순히 공간을 밝히는 역할만 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기운을 몰아내고 막혀있던 재물의 흐름을 풀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쪽이나 남동쪽에서 들어오는 햇살은 재물의 빛이라고 불리며 부잣집의 중요한 조건으로 꼽혀왔습니다. 음악 아침의 집안 깊숙이 빛이 들어오는 순간 막혀있던 금전운이 열리고 돈이 들어올 길이 트이는 것입니다. 반대로 햇빛이 잘 들지 않는 집은 금세 음습해지고 기운이 무거워집니다. 이런 집에서는 재물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새어나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집을 고를 때 반드시 채광을 먼저 확인합니다. 햇빛이 잘 드는 집은 그 자체로 명당이며 돈복이 머무는 징조입니다. 무엇보다 돈이 잘 모이고 기회가 끊이지 않는 집은 답답함이 없습니다. 금전운을 부르는 집은 현관을 나서거나 창밖을 바라볼 때 앞이 시원하게 트여 있어야 합니다. 금망이 막히지 않고 멀리까지 보이는 집은 그만큼 앞길이 열려 있다는 뜻이고 금전 흐름도 막힘없이 이어집니다. 실제로 부자들이 사는 집을 보면 탁 트인 시야와 개방감이 특징입니다. 특히 창밖에 물이 보이는 집은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은 고대로부터 재물의 상징이었고 흐르는 물은 곧 돈이 순환하는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큰 강이나 호수 혹은 멀리 보이는 바다까지 물이 눈에 들어오는 집은 그 자체로 재물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물이 보여도 소음이 심하거나 답답한 느낌을 주면 오히려 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부자가 되는 집은 앞길이 막히지 않은 집이지요. 시야가 열려 있으면 마음도 넓어지고 재물도 들어올 자리를 찾습니다. 이런 집은 기회가 끊이지 않고 작은 노력이 곧 큰 성과로 이어지는 터전이 됩니다. 다음으로 부자들이 사는 집을 보면 집주에 항상 자연이 함께합니다. 숲이 있거나 큰 나무가 곁에 자리한 집은 단순히 보기 좋다는 차원을 넘어 집을 지켜주는 보호막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나무가 바람을 막아주고 기운을 감싸주니 그 안에 사는 사람은 안정감을 얻고 재물도 오래 머무르게 되니 금전운도 따라주는 것이지요. 특히 숲은 집의 기운을 부드럽게 감싸주면서도 동시에 성장과 번의 상징입니다. 나무는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키우며 열매를 맺듯 그 땅에 사는 사람도 재물을 불리고 삶을 확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로부터 명당에는 반드시 숲이나 나무가 함께 했다고 전해집니다. 반대로 주변이 삭막하고 나무 한 그루도 없는 집은 기운이 메말라 금전운이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울창한 숲이 주변을 감싸고 있다면 그 집은 안정을 넘어 번영의 길로 들어서는 터전이 됩니다. 자연의 품에 안긴 집이야말로 돈을 키워내는 명당입니다. 많은 분들도 생각하시는 것처럼 재물이 들어오려면 돈의 흐름이 막히지 않아야 합니다. 집도 마찬가지인데요. 공기가 답답하게 정체된 집은 돈도 기회도 막히게 마련입니다. 음악 반대로 창을 열었을 때 시원한 바람이 드나들고 환기가 잘 되는 집은 그 자체로 길이 열려 있는 집입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의 흐름이고 이 흐름이 원활해야 금전운이 붙습니다. 부자들이 사는 집에 가보면 신기하게도 냄새가 답답하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늘 바람이 드나들고
공기가 가볍게 순한데 이 사람도 편안해지고 재물도 자리를 잡습니다. 특히 남동 쪽에서 들어오는 바람은 재물과 기회의 기운을 불러온다고 전해지며 북서쪽의 바람은 귀인과 보호에 운을 끌어들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집안에 늘 음식 냄새나 오래된 퀴퀴한 냄새가 남아있다면 그것은 기운이 막혔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금전운을 위해서는 작은 실천도 좋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이쉬고 바람이 음악 스치며 집안의 묵은 기운을 몰아내도록 해보세요. 통풍과 환기가 잘 되는 집은 사람을 살리고 재물의 길까지 열어주는 진짜 부자의 집입니다. 사실 돈이 모이고 복이 머무는 집은 들어서는 순간부터 다릅니다. 아무리 인테리어가 화려해도 어딘가 무겁고 눌리는 기운이 느껴진다면 그 집은 재물이 오래 머물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음악 소박해 보여도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맑고 마음이 편안하며 환기가 된다면 이미 그 집은 운이 잘 흐르고 좋은 기운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첫인상이 중요하듯이 첫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부자들은 집을 고를 때 집 느낌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괜히 답답하고 끌림칙한 집은 아무리 조건이 좋아 보여도 선택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이런 무거운 기운은 결국 금전운의 막힘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첫 순간부터 가벼움과 밝음을 주는 집은 돈이 들어와도 막히지 않고 작은 기회가 커다란 성과로 이어집니다. 결국 집에 들어섰을 때 느껴지는 그 집 느낌이 금전운을 잘 흐르도록 만들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빠른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재물이 들어오려면 동복이 머물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당이나 거실이 넓게 트인 집은 단순히 시원해 보이는 것을 넘어 음악 재물과 행운이 머물 수 있는 그릇을 갖춘 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간이 열려 있어야 돈도 들어와서 쌓이고 가족의 기운도 넉넉하게 흘러가지요. 부자들이 집을 보면 작은 집이라도 거실은 넓게 쓰고 마당이나 공터를 비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워둔 공간이 곧 재물과 기회의 자리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집안 구석구석이 가득 차 있고 마당이나 거실이 답답하게 막혀 있으면 재물도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넓게 트인 마당은 사람을 모이게 하고 활기를 불러옵니다. 또한 거실이 시원하게 열려 있는 집은 자연스럽게 웃음이 많아지고 웃음이 많은 집은 인복도 따라 들어옵니다. 음악, 결국 열린 공간은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부자가 되는 집의 중요한 조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을 보러 갈 때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곳이 있는데요. 집으로 들어오는 첫 관문이 바로 현관입니다. 현관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니라 돈과 복이 들어오는 재물의 통로이자 귀인이 찾아오는 길입니다. 현관이 넓고 밝으며 정돈되어 있으면 좋은 기운과 함께 재물운도 막힘없이 들어오지요. 부자들의 집을 보면 공통적으로 현관이 답답하지 않고 항상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신발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거나 쓰레기 봉투, 잡동사니가 현관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 순간부터 기운이 막혀버립니다. 특히 블라인드나 불필요한 장식이 현관을 가리고 있으면 돈이 들어오는 문을 스스로 좁히는 꼴이 됩니다. 현관이 넓고 환하게 열려 있으면 귀한 손님이 찾아오기 쉽고 사람과의 인연도 잘 이어집니다. 인복이 따라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인간관계가 원활해지는 집은 자연히 돈의 흐름도 좋아지기 마련입니다. 결국 깨끗하고 정돈된 현관은 그 집의 금전운을 결정짓는 첫 시작점입니다. 현관이 밝고 넉넉한 집일수록 복과 재물이 오래 머물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돈이 모이고 부자가 되는 집의 또 다른 조건은 균형입니다. 집 구조가 좌우로 균형이 맞고 기울지 않은 반듯한 형태일수록 그 안에 사는 사람의 삶도 안정되고 재물도 오래 머물게 됩니다. 집을 보면 대체로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혹은 균형 잡힌 원형 구조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이런 집은 기운이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흘러가기 때문에 가족 모두가 조화를 이루고 재물도 한쪽으로 쏠리거나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실제로 오래된 부잣집이나 전통 가옥을 보면 대부분 반듯하고 균형 잡힌 구조를 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반대로 집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거나 지나치게 비대칭인 경우에는 자손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사는 사람들의 삶이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들어와도 금세 새어 나가고 기회도 오래 머물지 못하지요. 결국 균형 잡힌 집은 그 자체로 안정과 번이 상징이며 금전운이 좋아져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집의 기본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에 들어섰을 때 천장이 낮고 답답하면 그 안에서 사는 사람도 기운이 눌리고 생각의 폭이 좁아지기 쉽습니다. 이런 집은 재물의 흐름도 막히고 기회가 커지지 못한 채 작은 성과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천장이 높고 시야가 넓게 열려 있는 집은 들어서는 순간부터 기운이 크게 느껴집니다. 이 공간적인 여유가 곧 사람의 마음을 넓히고 재물이 머물 자리를 크게 만들어 주지요. 부잣집을 떠올려 보면 대부분 천장이 높고 개방감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있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숨쉬기조차 여유롭지요. 이런 환경에서는 자연스럽게 사고가 커지고 도전과 기회도 과감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금전운은 더 크게 열리고 재물은 단단히 자리 잡습니다. 결국 천장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집안의 그릇을 얼마나 크게 열어두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현장이 높아 답답하지 않은 집은 재물을 담을 준비가 된 집, 그것이 곧 부자가 되는 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집이 좋아도 주변 환경이 불편하거나 이웃이 별로면 사실 그 집은 명당이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부자들의 집을 보면 공통적으로 조용하고 평온한 동네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웃과 큰 갈등이 없고 서로 적당히 거리를 지키면서도 불필요한 간섭이 없는 곳이죠. 이런 환경에서 사는 집은 기운이 안정되고 재물도 흩어지지 않고 모이게 됩니다. 좋은 이웃은 그 자체로 큰 복입니다. 웃음소리가 들리고 집안에서 가족끼리 화목하고 인사를 나누는 집은 기운이 밝고 가볍습니다. 음악, 반대로 층간소위나 다툼이 잦은 집은 늘 긴장과 불편함이 가득해 아무리 집 구조가 좋아도 재물이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결국 사람의 기운과 집의 기운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평온한 환경에서 가족이 편안히 살아가는 집은 그 자체로 돈복을 끌어당깁니다. 기운이 고요하고 안정된 집일수록 일도 술풀리고 재물도 흘러들어와 자리 잡는 것이지요. 특히 좋은 이웃과 평온한 환경의 집이라면 정말 복받은 집입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 부자가
되는 집의 마지막 조건이자 가장 확실한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명당에 징조가 있는 집에 대해 들어보니 결국 집이라는 공간이 사람의 삶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지 느끼셨을 텐데요. 집은 단순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단단하고 균형 잡혀 있어야 재물이 흘러 들어와도 흩어지지 않고 오히려 쌓여가며 더 큰 복을 만들어 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늘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만 하면 그 기운은 곧 막히고 돈도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반대로 소박한 집이라도 감사하는 마음,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하고 감사하는 집은 기운이 밝아지고 금전운도 점점 자리 잡게 됩니다. 실제로 부자들의 생활 습관을 보면 공통적으로 집을 소중히 다루고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아끼지 않습니다. 나는 복이 들어오는 집에 산다. 우리 집은 평온하고 풍요로운 터전이다. 이런 짧은 화근을 매일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명당의 기운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재물을 끌어들이는 자석이 됩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오늘 말씀드린 징조들이 지금 사는 집에 보인다면 절대 함부로 팔지 마시고 그 집에서 오래 머무르시길 바랍니다. 그 집은 시간이 지날수록 복이 쌓이고 자손까지 이어지는 진짜 명당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부족하다고 느껴지더라도 집을 정돈하고 마음을 다잡으면 기운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집과 사람 그리고 마음이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금전운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지금 계신 공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며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영상의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시며 다짐해 보세요. 음악, 나는 우리 집에서 독을 맞이합니다. 우리 집은 부자가 되는 명당입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에 돈복을 불러오고 인생을 바꾸는 씨앗이 되어줄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풍요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풍수 운명 비밀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